좋아요, 구독!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 비중은 23%입니다. 8월 초쯤 매수했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네요. 언제쯤 추세가 돌아설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44,55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언제쯤 상승 전환할까요? 네, 56,000원이시네요. 아이고. 네, 이전에 한번 상담을 하셨던 분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비중 23%. 이게요, 다른 것보다 회사 가스공사는 차트를 좀 살려놓는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깨고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좀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요. 대한고래 이슈 다 좋은데 조금 분위기상 약간 좀 시장 불안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추세 라인을 고민해 봤을 때 가스공사 추세 라인은 약간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약간 이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이런 그림이에요. 약간 이 정도 바닥 라인에서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평행 라인으로 봤을 때도 1차 저항 지지선 라인이 여기 형성되어 있네요. 이 정도네요. 여기 라인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라인이 좀 겹쳐진단 말이에요. 구간 자체가.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거나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 이 라인을 그었냐면 아래는 아시겠죠? 아래 추세는 아실 거고 여기에서의 약간의 장대 양봉과 횡보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버티면서 버텼던 자리들과 전고점 살짝 뚫고 가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약 44,500원 정도 구간이 현재 저항 라인으로 형성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더라도 이 하단 추세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41,000원 정도에서 44,000원 정도 자리, 요 구간 자리가 여기가 저점 바닥 인식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라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되돌림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영향을 주면은 조금 더 빠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 정도는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에 우리는 시장의 소스를 첨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FOMC가 코앞에 있잖아. FOMC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제가 시장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얘기했죠. 올라가지 않아요. 살짝이거나 그대로 유지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불안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FOMC 금리 인하 좋아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많이 할수록 시장은 안 좋다고 수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거는 홀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다음부터는 조금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봐주시면은 차트 보시는 실력이 좀 느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라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죠? 제 방송 보신 분들 아마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으로 했을 때 종가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은 그어놨지만 이 자리가 항상 저항 자리가 돼요. 차트를 보면은 그냥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도 여기가 항상 저항 자리가 되면서 꼭 가다가도 여기서 뚫고 내려가면 얻어 터지고요. 그렇죠? 다시 또 못 올려치면은 또 얻어 터져요. 반복이야. 저항 자리. 이 자리는 뭐다? 위에서도 찍어 누르는 저항이고 밑에서도 올라갈 때 맞는 저항 자리라고요. 왜 그러하냐면 거래량도 터지면서 갔던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가 좀 높은 자리다 보니까 요 꼭다리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뭐예요? 네, 기억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 자리야, 이 자리가. 암동인가? 그럼 표현 대충 쓰죠? 네, 이런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네, 다음부터는 여기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요. 우선 중요한 자리는 여기 자리 돌파하는 게 필요해서요. 어디 보자. 53,000원 넘어가는 거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53,000원 넘어가는 거 보시고 살짝 내려왔다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다시 오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살짝 밀렸다 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지노믹트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900원, 비중은 3%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긴 했는데 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끌고 가는 게 조금 겁이 납니다. 오늘 좀 올랐길래 좋은 이슈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4.31% 올랐고요. 16,200원까지 올랐는데 아직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지노믹트리 어떻게 좀 끌고 가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노미트리 얘기 듣자마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 라인이네요. 이 친구는 이 라인이 핵심적인 라인이고요. 아마도 여기 하단 라인에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2만 원 넘게 있으셨다가 단가 낮추셨다고 했고 비중이 3%가 맞나요? 네, 주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펀드이시거나 네, 펀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현금이 많으시기를 꼭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 그래도 종목이 뭐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 때문에 추세가 깨졌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플러스로 좀 도와줘야 될 게 뭘까요? 시장에 조금 하락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떤가요? 뭔가 다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더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은 바닥을 조만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우선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자. 근데 약간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 따라서. 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홀딩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은 비중이 작다 보니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서 이걸 단가를 낮추시려는 수도 있는데 그러진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FOMC 다 보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그리고 19일과 20일이 목요일이랑 금요일이죠. 이것도 끝나고 봐야 되고요. 자, 만약에 시장이 깨지게 될 경우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1주에서 2주가량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한 일주일가량 시장이 올랐다가 살짝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깨지기 시작하면은 쫙 깨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3주가량의 시간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은 FOMC 끝나고 그 다음 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달 첫 주까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10월 첫 주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휴일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이에요. 징검다리거든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풀러쉬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10월 첫 주까지는 뭔가 좀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월 둘째 주 중순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홀딩 하셨다가 혹시라도 단가 낮추시려면 그때 하시고요. 지금 우선은 시장의 반등부터 보자. 근데 지노맥트리 나쁜 종목 아니고 좋은 회사니까 다시 반등이 있을 거고 이번에 올라가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왔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6,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삼성전자를 꽤 손해보고 손절한 뒤에 오늘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15만 원 선이던 종목이 12만 원까지 내려왔길래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선택한 건지 자신이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비슷한 부근에서 12만 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단 아까 전에 전문가님께서 들려주신 삼성전자를 손절하신 뒤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삼성전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는 맥을 같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파셔가지고 삼성전기를 사시면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결국 같이 움직일 거니까. 삼성전자를 손절하시고 이걸 샀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고. 자, 차트를 보면 이것도 거의 10년 차트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림을 라인을 그어볼게요. 약 이런 정도 라인. 거의 끝바닥을 제가 라인을 그었어요. 완전 거의 끝에 터치하는 자리라고 할까? 여기서부터 해서
삼성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별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삼성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좀 과한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오늘 나왔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조만간 시장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6만 3천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6만 원 깬다. 이런 거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장이 폭락장이라는 소리라 그건 조심해야겠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 하락에도 아까 보여주셨던 삼성전자의 추세, 이거랑 비슷한데요. 이 추세는 지켰잖아요, 우리가. 지켰었다고, 주가 자체를. 그렇지?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잘하신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뭡니까? 시장을 조금만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사셨는데 시장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 자리부터는 이거는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약간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삼성전자에서 전기로 이동하셨는데 그냥 똑같이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로 손실 보셨던 금액 그 이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힘을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주식 혼자 하시기 힘드신데 그래도 잘 하셨고 다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전기로 간 거는 별반 똑같다.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올라갈 종목을 선택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인지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100%입니다. 자,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민이 크신지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1월에 K뱅크 상장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회사 내용도 좋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8월 30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한 번 간 후에 계속 빠지는데 왜 그런지 반대 매매가 들어갈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신다고 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큰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7,32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인지소프트 그 선물로 조언, 좀 좋은 조언 해주실까요? 아까 언제 샀다고 했죠? 1월에 K뱅크 상장 이슈를 보고 1월에? 네, 1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1,000원 1월. 아니 아이고 시청자님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네요. 인지소프트가 아마 그 지분이 0. 몇 %가 K뱅크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가치가 200억인가 하죠? 현재?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억인가 400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요날 이제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면은 아이고 요때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급반등했던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한 달 넘게나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정리 안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짝거리는 있었는데 또 정리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는 또 올라갑니다. 뭐요? K뱅크 이슈로 또 한 번 해먹을 거예요. 이거 보면 전형적으로 이게 누군가 이제 쭉 올리다가 이슈 만들어서 터뜨리고 나오고 이슈 만들어 터뜨리고 나오고 이렇게 약간 여기 횡보시켰었네. 이날은 진짜 누가 만들었었던 거고. 예. 항상 그렇잖아요. 이슈가 이런 이슈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상장할 때 요즘에 진짜 대형 뭐 KB 대형이긴 한데 지분이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많으면 모르겠어.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대형 이슈 아니고서는 계속 유지가 잘 안 돼요. 특히나 요즘 국내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정말 대형 이슈 터져도 이거보다 몇십 배 큰 대형 이슈가 나와도요. 연속성을 보이고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망할 놈의 시장이에요. 진짜. 진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거지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고. 우리나라 지금 시장 보면은 뭐 수급이 어디 있어. 하루 거래량이 무슨 삼성전자를 오늘 1,400만 주를 판다고? 미친 건가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외되고 버려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요. 연속성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갈 거고
주가는 거의 다시 보니까 거의 바닥 자리를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큰 자리에서 보니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약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때는 꼭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K뱅크 상장이 아직 안 됐잖아. 그렇죠?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그룹 쫙 위로 쳤던 거 기억하시죠? 상장하고 나자마자 쭉 빠졌잖아요.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만약에 K뱅크가 상장을 해가지고 이게 끝자락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솔직히 답이 없었어. 근데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뭐 아직 연말이냐 내년인가 뭐 상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내년인 거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아직은 기회가 살아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그때는 꼭 정리해 보자. 아시겠죠? 연락 잘 주셨어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힘내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